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변동, 신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선 내용을 좀 보완을 하면서 신분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보통 이제 세트로 같이 나오거든요. 신약의 등장, 신분제도의 변동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조선 후기의 변화를 설명할 때 세트 메뉴처럼 같이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향, 향안, 이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향안을 모체로 한 향회를 통해 유양소를 장악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다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향회, 원래는 지방 통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방의 양반들이 모여서 수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 뭐 부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부세 가지고 이 향회를 통해서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세 운영과 인사권을 통해서 이민 요양제는 이제 향리와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령의 파트너는 누구였으니까 향촌에 있는 구향들이었으니까 이섭애들 까불지 마라, 백성들 까불지 마라. 우리는 수령과 어깨 동무할 수 있는 구향들이다. 이런 어떤 지배층의 구조가 있었는데 이게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향의 세력이 약화되는 이인자에난 이야기했었죠. 수령에 관한 강화 그러면서 수령이 파트너를 찾게 되고 누구로 이향 향리배들을 찾게 되고 구향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은 얘네들이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세권. 원래 얘네 역할은 뭐예요? 향교와 서원을 장악하면서 향론을 주도했습니다. 지방에서 여론까지 다 주도했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향약과 동약을 확보했습니다. 환난상율, 덕업상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법 집행은 할 수 없지만 시골에서 향촌에서 백성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지. 수령하고 어깨 동무하고 있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건 지켜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양이 지방 향촌에서 지배층으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인자연환 때문에 향촌 권한이 약화되면서 구양도 같이 힘을 뺏게 되었던 것이죠. 음.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민을 중심으로 성장, 농업과 상업을 기반으로 해서 열악한 사족의 지위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슬슬 맘먹자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맘먹자라는 내용들이 소설로는 박지원의 양반전 같이 표출이 되기도 하고요. 새로 진입한 세력들, 신향들 같은 경우에 한번 붙자, 너네만 이득을 차지하냐?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격해지면 향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특히 기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싸움 전자가 나올 정도로는 아니었나 봐요. 향전이라는 것은 영조 이전에 별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향전의 양상을 볼까요? 뭘 가지고 싸우느냐? 향안에 좀 등록해달라. 나도 지배층 명단에 리스트에 올려달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향청의 임원, 임원이 되면 뭔가 특권을 얻을 수 있었겠죠. 임원에 선임하는데 나도 투표를 하게 해달라 아니면 나를 뽑아달라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 밖에도 이제 제사 문제, 배양이니까 서원과 사후에 배양하는 문제, 제사를 자기 조상님과 관련된 것들, 자기 스승님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묘지와의 갈등 문제, 뭐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구양들은 안 된다, 신양들은 된다. 왜 안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을 향전으로 표시를 합니다. 기록에는요. 향중쟁단이라는 용어로도 쓰이는데 이것도 다 향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선 그렇고 협의의 향전은 뭐냐? 향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신구 세력의 대립이다. 권한을 가지고 네가 짱 먹을래? 내가 짱 먹을래? 뭐 이런 임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협의의 향전의 양상으로 나타났겠죠. 특히 향한 임록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올라가기만 하면은 잘 안 빼주거든. 그리고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았거든. 특히 18세기 이후에 추가 임록 이전에 있던 사람들 말고 더 집어넣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의 임록 문제도 갈등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되게 까다로웠어요. 삼향, 부모,
처변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부모 처변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 처변에 다 짱짱한 사람들만, 시골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입력을 시켜줬겠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단향만으로도 입력이 가능했었다. 누구? 아버지나 어머니 쪽 혹은 처가 쪽에서만, 처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처가 쪽이 완전히 무슨 장관급이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입력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서북 지방에서는 이런 향안에 입력되는 것을, 내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데 내 이름이 유현재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야. 어떻게 돈 주고 파는 거지. 난 빠질게, 나 대신 누굴 입력해줘 추천을 했나 봐요. 대신 그 새로 입력해 주는 사람에게 뭘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팔매자 써가지고 매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등록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문지가 몰락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향안에 입록되는 걸 가지고 아직 싸우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향촌에서의 지배층들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는 뭘까? 부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 근근히 버티는 근거죠. 영주대 경남의 향전과 관련된 기록을 가져와 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 기록까지는 알 필요 없겠지만 앞에 파란색 이장이라고 한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장이 말하기를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영남 좌우도의 풍속이 각각 달라서 각이 해놨죠. 근데 우도 중 경상 우도, 인근이 봤을 때 우측이니까 우리 경상남도 진주 있는 쪽이죠. 그렇죠. 경상 우도 가운데에 뭐죠? 합천이죠. 삼가, 합천군 삼가면, 얼마 며칠 전에도 저번 주에도 갔다 왔었는데 삼가 소고기가 완전 유명하더라고요. 온통 동네가 다 우체통까지도 소 모양으로 바꿔놨어요. 지자체에서. 예. 진주둥지. 협천과 삼가와 진주 같은 곳들은 녹색으로 해놨는데 더욱 괴악하다. 뭐야? 풍속이 더욱 괴악하다나 그러네요. 진주도 풍속이 안 좋았나 봐. 근데 그냥 애들이 좀 뭐 살인 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향전이 많이 났나 보지. 예. 삼가 진주 등지 더욱 괴악해서 뒤에 녹색만 보면 뭐다? 호상쟁임. 서로 상호 간에 싸운다. 뭘 임직 가지고 향임이겠지. 향임. 임원 가지고 망유기극의 뭐 이보다 심한 극한 것이 더 극함이 없었다. 여기가 제일 심하다라고 누가 올린 거야, 이 장이. 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도 경남 지역에서도 영조대에 이런 향임 가지고 향촌의 임원직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었던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의 기반은 뭐다? 새로운 세력들의 성장이겠죠. 자, 이제 노비도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비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면서 노비로서 속량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었죠. 그렇죠? 속량 문서도 있었고 교과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공명첩과 같은 문서를 사서 임직 자기가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되고자 했었던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었고요. 노비들이 많이 도망갔나 봐. 성종대 도망 노비가 얼마야? 26만 천, 뭐 대략 26만 명 정도가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조와 효종대는 6차례 국가적인 추노군, 뭐 언년이 알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겠지만 추세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하는 과정을 모두 기록해 놓은 의계를 효종대에 제작을 했어. 왜? 많이 도망갔나 봐. 양난 이후에 57년도에 42만 7천여 명을 확보했다라고 하네요. 신분 지배 질서를 안정시켜줘야 되겠지. 전후 이후에. 그렇죠. 네. 노비들의 이렇게 많이 도망간다는 건 뭘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도망가서 죽을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 먹고 살 게 없으면 안 도망갔겠지. 도망가더라도 뭐 먹고 살 길이 있었나 봐. 뭐 일용직을 한다라든지 뭐 광산에 들어간다라든지 뭐 이런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 점점 더 많이 도망간다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 이후에 중기 이후에 노비들이 많이 도망간다. 얘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꽤 많았나 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 당시 1811년에 홍경래난 같은 경우에도 어, 홍경래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당시 평안도에는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광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얘네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을 했어. 처음에는 일도 별로 안 시키고 돈을 주니까 여기 땡보직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본색을 드러내서 홍경래의 난을 일으키면서 야 우리 이렇게 탄압받아서야 되겠냐? 돈도 줬으니까 우리 한꺼번에 봉기하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 결국 노비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 도망가서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바탕이 마련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공노비도 혁파에서 1801년도에 순조대에 이런 기록들이 있었고 창덕궁 밖에서 노비안을 불태웠다. 요건 또 다른 문제죠. 공노비를 왜 혁파했을까? 압박도 있었겠지만 국가 재정 확보. 노비들은 일정 금액만 특히 공노비 같은 경우 일정 신형만 내게 되면은 자유민이거든. 딴 세금을 안 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차라리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지. 이런 노비와 관련돼서도 복잡한 그런 셈법이 국가와 양반과 그리고 노비 자체적으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제 관련해서도 서울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었죠. 16세기 이후에는 강화된 서울 차별. 양반도 없으니까 양반도 자리가 없으니까 서울까지 양반 자리를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될까? 자리가 모자라겠지. 그렇지. 재산상에서도 상속에서도 차별을 두고 차별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 등용되기 시작을 했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자기네들을 역사책까지 편찬했다 그랬잖아. 뭐라 그랬었지? 음, 서울들의 역사책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직 중인, 관청서리, 지방 향리 등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도 점차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 서울 허통을 시켜주겠죠. 특히 필요한 사람이 누가? 정조가. 영조대에 거의 정조 76년이 정조 즉위년이니까요. 서울 통청에 비답을 내리고 77년도에 정조 즉위년 다음에 즉위한 다음에 정조 1년에 서울 허통 절목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었죠? 어떤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매뉴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서울이 공식적으로 원래는 시험조차 못 보게 경국대전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과거도 아예 못 봤어요. 그러나 이제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정조는 어떻게 활용을 했었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줄 신하들로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뽑았어. 누구를? 초계,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초자가 초계 문신을 뽑아서 만 40세 미만까지 훈련을 시키고 공부시키고 휴가도 주면서 자신의 왕권의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작업들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들 누가 필요했을까? 정조가 필요했었고 무르익은 분위기에 합승해서 서울호통책을 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덜 다룬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2학기의 밀란의 시대 19세기를 하게 되면서 같이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하도록 2학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외울 건 좀 외워야 됩니다. 외울 건 외우시고 시험도 잘 보시고 내년에 다음 학기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